단 한 방울의 눈물이 거대한 전쟁의 불씨가 될 줄이야. 그 자리에 있던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명나라에서 온 사신 하나의 눈에서 시작된 그 작은 파동이 조선의 운명을 통째로 뒤흔들게 될 줄은 말이죠. 이야기는 연지영과 명나라 사신단의 두 번째 유리 경합, 그 숨막히는 결과 발표의 순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8회 마지막, 모두의 심장을 쫄깃하게 만들었던 그 장면 기억하시나요? 강목주가 사주한 수라간 숙수가 고의로 손을 베어버리는 바람에 연지영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졌었죠. 칼조차 잡기 힘든 깊은 상처를 입고 앙연자실해 있던 연지영을 구한 건 다름 아닌 그녀의 든든한 지원군 석일금이었습니다. 절대 후각의 소유자 길금이가 마치 신들린 듯 북경오리를 손질해냈고 연지영은 혼신의 힘을 다해 요리를 완성시켜 올렸습니다. 사신단의 전통 연근찜밥과 연지영의 혁신적인 북경오리, 그야말로 창과 방패의 대결이었는데요. 드디어 음식을 맛본 사신단의 우두머리가 연지영을 뚫어져라 쳐다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평생을 먹고 자란 북경오리와는 전혀 다른 음식이요. 대체 오리에 무슨 짓을 한 것이지? 그의 목소리엔 날카로운 경계심과 숨길 수 없는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죠. 다른 사신 한 명이 아주 신중한 태도로 젓가락을 들어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오리 한 점을 입에 넣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그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격하게 흔들리더니 이내 굵은 눈물 한 방울이 그의 뺨을 타고 주르륵 흘러내리는 것이었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어요. 갑자기 사신이 왜 우는 것일까? 독이라도 든 것은 아닐까? 흉흉한 침묵이 흐르는 그때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나지막이 읊조렸습니다. 태어나서 이런 맛은 처음이요. 고향의 맛을 품고 있으나 전혀 새로운 경지에 다다른 맛이라니. 그 한마디는 거대한 파문이 되어 경합장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그를 시작으로 다른 사신들 역시 차례로 연지영의 북경오리를 맛보기 시작했고 여기저기서 감탄사가 폭포수처럼 터져나왔습니다. 이건 요리가 아니라 예술이다. 어떻게 껍질은 바삭한데 속살은 이리도 촉촉할 수 있단 말인가. 옥좌에 앉아 모든 것을 지켜보던 왕 이연 역시 조용히 수저를 들어 음식을 맛보았습니다. 그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음미하더니 이내 묵직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선언했습니다. 과인이 평생 맛본 그 어떤 요리보다도 뛰어나다. 이것이야말로 조선의 힘이고 조선의 솜씨다. 왕의 선언과 함께 승부는 명확하게 갈렸습니다. 왕과 사신단 모두가 연지영의 손을 들어준 것이죠. 두 번째 경합, 조선의 압도적인 승리였습니다. 이 소식이 궁궐에 퍼지자 수라간 숙수들은 그제야 참았던 숨을 몰아쉬며 서로를 부둥켜 안고 기뻐했습니다. 연지영 또한 가슴을 쓸어내리며 마음속으로 되뇌었죠. 이제 한 번, 단 한 번만 더 버티면 돼. 마지막까지 정신 차려야 해. 하지만 승리의 기쁨도 잠시 붕대로 감은 손등에서는 여전히 붉은 피가 배어나왔고 칼끝을 쥘 때마다 뼛속까지 파고드는 듯한 날카로운 통증이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쉴 틈도 없이 마지막 경합의 주제가 발표되었습니다. 주제는 바로 닭요리, 그 중에서도 약재로 쓰이는 귀한 오골계를 이용한 닭백숙이었어요. 연지영은 곧바로 숙수들을 불러 모아 마지막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요리는 단순히 솥에 넣고 끓여내는 백숙이 아닙니다. 섬세한 오골계의 육질을 최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압력과 온도의 완벽한 균형이 필요합니다. 잘못 다루면 질겨지고 잘못 익히면 기름이 넘쳐 느끼해지죠. 그래서 우리에겐 반드시 압력솥이 필요합니다. 연지영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지만 그 말을 듣는 숙수들의 얼굴에는 짙은 불안감이 드리워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압력솥의 핵심인 뚜껑이 사라지고 없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궁으로 돌아오던 길에 제산대군과 강목주가 보낸 자객들의 습격을 받았을 때 그 혼란 속에서 압력솥 뚜껑이 어디론가 사라져 버린 것이었죠. 숙수 중 하나인 엄봉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대령 숙수님,
그냥 늘 하던 대로 가마솥을 쓰면 아니 되겠습니까? 수십 년간 손에 익은 것이 가마솥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연지영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오골계의 진정한 맛은 강력한 압력으로 육즙을 가둬야만 살아납니다. 김이 새어나가는 순간 제가 원하는 식감과 국물의 깊이는 절대로 얻을 수 없어요. 그녀의 머릿속에는 수십 번의 실패 경험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가마솥에서 끓여낸 닭백숙은 언제나 육질이 미세하게 질겼고 기름은 겉돌았습니다. 하지만 압력솥으로 쪄낸 오골계는 입안에서 녹아내릴 듯 부드러웠고 기름마저 맑게 우러나와 국물은 진하면서도 경이로울 정도로 개운했죠. 그래, 뚜껑이 없으면 내 요리는 미완성이야. 절대 안 돼. 경합 날짜는 야속하게 다가오는데 뚜껑은 여전히 오리무중이었습니다. 연지영은 밤낮으로 가마솥을 이용해 연습을 거듭했지만 결과는 처참했고 그녀의 마음은 점점 더 타들어갔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수라가는 희뿌연 연기와 숙수들의 땀으로 가득 찼고 연지영은 차갑게 식어버린 손을 주무르며 다시 칼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눈앞에 괴짜 발명가 장춘생의 얼굴이 아른거렸습니다. 압력솥을 만들어 주었던 고마운 사람이었죠. 떠나기 전 그는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걱정 마시오, 대령 숙수님. 이 늙은이가 내일 정오까지 무슨 일이 있어도 뚜껑을 찾아오리다. 하지만 약속한 날은 이미 며칠이나 지나 있었고 장춘생은 강간무소식이었습니다. 혹시 자객들에게 무슨 일이라도 당한 건 아닐까? 연지영의 불안감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드디어 운명의 마지막 경합 당일 궁궐은 다시 한번 떠들썩한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명나라 사신단 숙수들은 이미 화려한 솥과 중국 특유의 강렬한 향신료를 펼쳐놓고 요리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압도적인 향은 마치 보이지 않는 창이 되어 조선의 길을 꺾는 듯했습니다. 신하들과 내관들은 저마다 불안한 목소리로 속삭였죠. 이번에는 정말 이기기 어렵겠군. 연지영 숙수의 솜씨가 아무리 뛰어나다 한들 핵심 도구가 없으니 어찌 승산이 있겠는가? 바로 그 절망적인 순간 경합장 밖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한 곳으로 쏠렸죠. 거친 숨을 몰아쉬며 한 사내가 비틀거리며 궁궐 안으로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며칠 사이에 덥수룩하게 자란 수염, 피곤에 절어 초췌한 얼굴이었지만 그의 두 눈만은 맹렬한 불꽃처럼 살아있었습니다. 바로 장춘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품에는 무언가 단단하고 빛나는 물체가 소중하게 안겨 있었습니다. 반짝이는 금속의 광채, 그것은 바로 연지영이 그토록 애타게 찾던 압력솥 뚜껑이었습니다. 대령 숙수님, 드디어 가져왔소이다. 약속대로 이 늙은이가 목숨처럼 뚜껑을 지켜냈소이다. 장춘생의 외침에 연지영은 터져나오려는 눈물을 간신히 참았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뚜껑을 건네받으며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장춘생 어르신, 정말 고맙습니다.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마침내 완전한 모습을 갖춘 압력솥이 수라간 한가운데에 놓이자 주변은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저것은 대체 무엇인고? 솥 같기도 하고 항아리 같기도 한데 저리 기괴하게 생긴 물건은 난생 처음 보는구나. 명나라 사신단 숙소들조차 호기심과 불안이 뒤섞인 눈빛으로 연지영의 비밀병기를 뚫어져라 쳐다보며 저희들끼리 수군거렸습니다. 조선의 저 계집이 또 무슨 꿍꿍이를 꾸미는 것이냐. 저 물건 필시 단순한 솥은 아닐 것이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연지영은 압력솥 뚜껑을 단단히 닫으며 가슴속으로 비장하게 외쳤습니다. 이번만큼은 절대 질 수 없어. 반드시 조선의 승리를 그리고 나의 운명을 내 손으로 지켜내고야 말겠어. 수라간 안에는 다시 한번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모두의 시선은 오직 연지영의 손안에서 신비로운 무기처럼 빛나고 있는 압력솥 그 하나에 고정되어 있었죠.
연지영은 깊게 숨을 들이마신 뒤 정성껏 손질한 오골개를 조심스럽게 압력솥 안에 담았습니다. 최상의 약효를 내기 위해 준비한 각종 약재와 깨끗하게 씻은 대추, 그리고 귀한 인삼까지 몸과 마음을 살리는 귀한 재료들이 차례차례 그 안을 채웠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맑은 물을 붓고 뚜껑을 단단히 닫았습니다. 자, 이제 시작이야. 뚜껑이 잠기는 순간 수라가는 지금껏 들어본 적 없는 기묘한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칙칙하는 소리와 함께 뜨거운 증기가 솥의 작은 구멍으로 미친 듯이 터져나오자 주변에 있던 숙수들과 내관들은 혼비백산하여 뒷걸음질 쳤습니다. 아니, 저게 무슨 괴물 울음소리 같은 것이냐. 모두 엎드리거라. 저 솥이 곧 폭발할 것만 같구나. 사신단 숙수들조차 눈을 동그랗게 뜨며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것은 유리법이 아니라 요술에 가깝다. 우리가 아는 백숙과는 차원이 달라. 시간이 흐르자 압력솥에서 뿜어져 나오는 증기 속에 섞인 향기가 궁궐 전체를 부드럽게 감싸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고기를 삶는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묵직하면서도 한없이 맑은 향, 깊지만 전혀 느끼하지 않은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는 신비로운 향이었죠. 사람들은 넋을 잃고 그 향기를 맡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대체 이게 무슨 향이지? 아직 맛보지도 않았는데 속이 다 풀리는 것만 같구나. 이토록 맑으면서도 힘이 느껴지는 향은 내 평생 처음이다. 연지영은 가만히 눈을 감고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솥에서 새어나오는 압력의 소리, 재료들이 서로 어우러지며 만들어내는 조화로운 울림. 그녀는 문득 미래에 계신 아버지가 생전에 해주시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지영아, 진정으로 좋은 요리는 소리로 먼저 완성되는 법이란다. 그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면 음식이 스스로 가장 맛있는 순간을 알려줄 게다. 그 순간 연지영의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버지, 저 이제 알 것 같아요. 이 소리가 바로 완성을 알리는 신호라는 거려. 드디어 뚜껑이 열렸습니다. 뜨거운 증기가 순식간에 걷히자 그 안에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솥 안에는 은빛을 띠는 맑은 국물이 가득했고 오골개는 형태를 유지한 채 부드럽게 풀려 있었으며 국물 위로는 아주 맑고 고운 기름만이 얇게 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깊은 산속 옹달샘에서 막 길어올린 약수 같았고 그것을 본 모든 이들은 저도 모르게 탄성을 내뱉었습니다. 세상에, 저 국물의 빛깔을 보아라. 닭백숙 국물이 어찌 저리 수정처럼 투명할 수 있단 말이냐. 연지영은 조심스럽게 국물을 그릇에 담아냈습니다. 국물은 흔히 아는 뽀얀 금빛이 아닌 달빛을 머금은 듯한 은빛에 가까웠고 젓가락을 살짝 대기만 해도 고깃결이 부드럽게 풀어졌습니다. 사신단 대표의 눈이 가늘게 좁혀졌죠. 참으로 흥미롭구나. 하지만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지. 중요한 건 맛이다. 드디어 시식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가장 먼저 왕 이언이 수저를 들었습니다. 국물을 한 모금 떠서 입에 넣는 순간 그의 날카롭던 눈빛이 순간 부드럽게 풀렸습니다. 늘 무겁게 내려앉아 있던 어깨가 스르르 펴지고 입가에는 아주 미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맑구나. 한없이 맑으면서도 깊다. 무겁지 않으면서도 속을 든든하게 채워주는 이 맛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약이구나. 그의 극찬의 신하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사신단 대표가 직접 수저를 들었습니다. 그가 국물을 입에 넣는 순간 잔뜩 긴장해 있던 그의 얼굴에 경이로움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고기를 한 점 입에 넣자 그 단단하던 표정이 서서히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맛은 내가 평생 천하를 떠돌며 맛본 그 어떤 백숙과도 다르다. 고기는 솜사탕처럼 부드럽고 기름은 이토록 맑으며 국물은 힘이 있으면서도 비단처럼 깨끗하다니. 이런 음식은 처음이다. 그의 고백에 다른 사신들 역시 앞다투어 맛을 보았고 그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없이
수저를 움직이기에 바빴습니다. 한 사신은 감탄을 참지 못하고 중얼거렸죠. 이것은 마치 찌들었던 영혼까지 맑게 씻어주는 맛이요. 모두가 연지영의 압도적인 승리를 예감하며 감탄에 젖어있던 바로 그 순간 사신단 대표의 입꼬리가 아주 천천히 기묘하게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손을 들어 심판을 불렀죠. 장내가 숨 막히는 긴장감에 휩싸인 가운데 그가 내뱉은 한마디는 모두에게 거대한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이 경합의 승자는 사신단이다. 그 한마디가 궁궐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연지영의 손에서 수저가 덜컥 소리를 내며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심판을 바라보다가 이내 사신단 대표의 얼굴에 떠오른 비릿한 미소를 보고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역시 이건 처음부터 결과가 정해져 있던 판이었어. 왕 이연의 눈빛은 순식간에 핏빛으로 물들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묵직했지만 마치 분노한 용의 울음처럼 경합장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지금 사신단의 승리라 하였느냐. 여기 있는 모두가 인정하고 감탄한 맛을 두고 감히 그 입으로 거짓을 고한단 말이냐. 하지만 사신단 대표는 태연하게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전하, 맛이란 지극히 개인적인 취향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저희 사신단의 입맛에는 저희가 만든 음식이 더 훌륭하게 느껴졌습니다. 또한 이번 경합은 양국의 우호를 다지는 자리이니만큼 부디 저희의 판단을 존중해 주시지요. 그 말은 노골적인 조롱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신하들조차 모욕감에 얼굴이 붉어졌죠. 이건 너무나 부당한 처사입니다. 누가 보아도 연지영 숙수의 승리가 명백한데 술렁임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혼란의 한가운데서 강목주는 부채 뒤에 숨어 만족스러운 비웃음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그래, 이제야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돌아가는구나. 저 천한 계집을 궁녀로 명나라에 보내버리면 모든 것이 끝난다. 아무리 왕의 눈에 들어봤자 결국 최후의 승자는 나 강목주다. 그녀의 옆에 서 있던 제산대군 역시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혼잣말을 내뱉었습니다. 어리석은 놈. 아무리 발버둥 쳐 보았자 어차피 내 손바닥 아니지. 연지영, 저 계집은 결국 저들의 수레에 실려 압록강을 건너게 될 것이다. 연지영은 무너지는 마음을 부여잡고 왕 이연을 향해 외쳤습니다. 전하, 이것은 부당합니다. 저의 요리는 진심을 담아 만들었고 맛으로도 모두에게 인정받지 않았습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절박하게 떨렸지만 눈빛만은 꺾이지 않고 강렬하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신단은 이미 모든 판을 짜놓은 듯 냉정하게 선언했습니다. 연지영 대령숙수. 조선은 이번 경합에서 패했소. 따라서 애초의 약속대로 당신은 공녀로서 우리에게 바쳐줘야만 하오. 공녀. 그 단어가 울려 퍼지는 순간 궁궐 안의 모든 이들이 숨을 삼켰습니다. 공녀라는 단어는 곧 나라의 치욕이자 굴욕을 의미했습니다. 한 나라의 체면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끔찍한 굴레였죠. 왕 이연은 더 이상 참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더니 자신의 호위 무사들에게 피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명령했습니다. 호위 무사들은 들으라. 당장 이 자리를 봉쇄하라. 저 오만한 사신단 놈들이 감히 우리를 조롱하고 능멸하는구나. 오늘은 저놈들의 피로 이 더러워진 궁궐을 씻어낼 것이다. 왕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호위 무사들의 칼날이 일제히 번쩍이며 경연장은 순식간에 일촉즉발의 전쟁터로 변했습니다. 사신단의 호위병들 또한 즉시 칼을 뽑아 들고 왕의 군사와 대치했죠. 전하, 무모한 짓은 거두시지요. 여기서 피를 보게 된다면 조선은 상상할 수 없는 화를 입게 될 것이요. 사신단 대표의 협박에도 이연의 눈은 점점 더 붉게 타올랐습니다. 내 놈들이 먼저 이 나라의 자존심을 짓밟았다. 내 더는 참지 않겠다. 그 순간 연지영이 이연의 앞을 가로막으며
절박하게 외쳤습니다. 전하, 제발 진정하십시오. 지금 싸움이 일어나면 그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힘없는 백성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저 하나를 희생해서 이 나라를 지킬 수만 있다면. 그녀의 말은 처절했고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가득 맺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어는 고개를 저으며 그녀의 귓가에 낮게 속삭였습니다. 그 목소리는 오직 그녀에게만 들리는 세상에서 가장 슬프고도 단단한 고백이었습니다. 아니, 그대는 괜찮지 않다. 그대는 이제 내 사람이다. 과인이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단 하나뿐인 사람이다. 그 말에 연지영의 심장이 거세게 유동쳤습니다. 왕의 목소리에는 서슬퍼런 분노와 애끓는 슬픔, 그리고 주체할 수 없는 뜨거운 애정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궁궐은 이제 칼끝 하나만 스쳐도 걷잡을 수 없는 피바람이 휘몰아칠 절체절명의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지켜보던 강목주는 부채 뒤에서 여전히 얼음처럼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속삭였습니다. 그래, 이연. 폭군의 가면을 쓰고 마음껏 피를 흘리거라. 그것이 바로 너의 파멸로 가는 지름길이니. 하지만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거대한 반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칼날들이 서로 부딪히기 직전 얼어붙은 공기를 찢는 듯한 위험 있는 외침이 경연장을 뒤흔들었습니다. 멈추어라. 모두의 시선이 소리가 나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뜻밖의 인물, 바로 대왕 대비가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노쇠했지만 그 안에 담긴 힘은 그 누구보다 단호했습니다. 모두 칼을 거두라. 이곳은 나라의 얼굴이다. 아무리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해도 피로써 나라를 더럽히는 것은 결코 왕이 가야 할 길이 아니다. 그 한마디에 모든 움직임이 멎었습니다. 이연조차 잠시 칼을 쥔 손에 힘을 풀었죠. 대왕 대비의 등장은 이 파국을 막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더 큰 비극의 서막이 될까요? 사신단의 오만한 계략과 제산대군의 음모 속에서 폭군이라 불리는 왕 이연과 미래에서 온 셰프 연지영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꼭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드라마 스캔들이었습니다.